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혈압으로 여름하고 겨울에 2번 쓰러지셨어요. 그 2번 쓰러지시고 나서는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7, 8년의 세월이 걸리셨는데 거의 누워 계셨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저가 아빠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간호를 한 거예요. 예. 저희 언니, 큰언니나 오빠는 결혼을 했고 둘째 언니도 직장 생활했고 셋째 언니는 대학교 이제 서울로 이렇게 왔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렇게 아빠 병간호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은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깔깔깔깔대고 하는데 잘 깔깔깔깔대고 명랑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집에 오면은 집안에 이렇게 환자 냄새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누워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대소변 다 받아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빠를 벗어나려면 대학교를 서울로 가야겠구나.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서울로 가야 이게 내가 정당화된 탈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서울을 대학을 오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빠를 버리고 왔다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저희 아빠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그게 마음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개그우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제가 개그우먼이 된 걸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개그우먼이 되면 될수록 이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제가 우리 아빠는 쓴 소주하고 정말 싼 막걸리만 드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빠가 지금 옆에 살아계시면 내가 정말 좋다라는 술은 우리 아빠를 내가 다 사줄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면 막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외로운 마음이 가끔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픈 아빠라도 계셨을 때가 참 좋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우리 아이 뱃속에 7개월 됐을 때부터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계속 쭉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한 7, 8년 같이 안 살고 지금까지 계속 쭉 같이 살아온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가 모신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저를 방송 활동하는 걸 계속 도와주신 거죠. 저희 엄마의 힘으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한 70, 한 3, 4세쯤 됐을 때 한 번에 저를 불러요. 저희 집에서 저를 불러요. 경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갱실아 이리 좀 와봐. 엄마 왜? 그랬더니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너하고 나만 아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고 들어라. 이건 서로 좋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뭔데 그래? 그러니까 너 내가 지금은 뭐 병도 없고 괜찮다고 하지만 노인네들은 몰라.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요즘 봐라 주변 보면 치매라는 거는 어떻게 오든지 온다 그러니까 너 내가 만약에 치매가 오면 너 나한테 살짝 약을 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화를 팍 냈어요. 그거지. 엄마, 그럼 엄마는 편하게 가고 엄마 편하고 가신 다음에 나는 엄마 약 줘서 가셨다 해가지고 그 죄책감에 나는 평생 그러다가 난 죽으라고?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 시끄러워. 근데 내가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우리 집에 이제 엄마가 계시게 많이 모이잖아요. 이 얘기를 싹 했어요.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보고 약을 주래. 그래서 내가 못 온다고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저쪽에서 눈을 있는 대로 흘리면서 자 좀 봐. 이제 다 틀렸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73, 4세 때쯤인데 지금 92세를 맞이하셨어요. 대단하시다. 그럼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고 저희 엄마가 담가주시는 김치가 제일 맛있고 저희 엄마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간이 조금 더 세지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간을 다 맞추시고 정말 저희 엄마는 허리도 꼿꼿하시고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참 많은 복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중에 가장 으뜸인 복은 우리 엄마 복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고 저희 엄마한테 어떨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깔아주면서 엄마는 우리 집 보물 1호요. 그러니까 엄마는 끝까지 건강해요.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저희 엄마도 그래요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진짜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만 생각할 수도 없고 내 배우자도 있고 다 이러니까. 근데 정말 나이 들수록 좀 불편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지금 한참 많을 때이기는 해요. 유경실 씨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엄마 생각이 막 나면서 복받치는 거예요. 근데 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얘기를 하면 항상 할 때마다 그냥 그 감정이 식지가 않고 저도 엄마가 74살에 돌아가셨어요. 74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별거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엄마 집에 들어갔을 때 친정으로 갔는데 엄마가 이제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전이가 되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엄마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엄마 상황에서 보면은 당신 몸도 아프신데 그 딸을 보면은 또 혼자 있는 딸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의 아픔은 틀린데 각자의 아픔을 갖고 엄마랑 같이 이제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더니 너 나 살아있을 때 집에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가 나더러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건 나의 행복을 바라는 거 아닐까. 근데 엄마 소원 들어주겠다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진정 엄마가 바라는 걸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곰곰이 이렇게 내 얘기를 듣더니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 나 이제 앞으로는 너한테 두 번 다시 집에 들어가라는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는 이제 몰핀을 안 맞으면 너무 많이 아프시니까 제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2주째 되는 날 병원에 왔는데 엄마가 저를 기다리셨었나 봐요. 돌아가시지는 않고 뭔가 나를 기다리신 것 같아서 내가 막 가니까 저를 다 이렇게 붙들더니 뭔가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뭔가 말을 막 하시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꾸 걸려요, 말이. 이렇게 자꾸 걸리시는 거야. 결국 말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눈을 딱 뜨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막 눈물도 나고 너무 막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막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귀가 열려 있으니까 1시간 반 동안은 열려 있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셨을 거 하시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래. 그래서 제가 엄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앵겨가지고 엄마 나 행복할 거야. 엄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엄마 나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다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엄마 절대 걱정하지 마. 나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내가 막 그 얘기를 1시간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눈에서 눈물이 이게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눈물을 이렇게 막 닦아주면서 엄마 나 행복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는 소리지.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잘 가 엄마 막 그러고 이렇게 해줬어. 제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꺼냈는데 그래도 또 행복하게 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막 눈물이 너무 앞을 가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갈수록 딱 이게 타이밍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늘 혼자 계시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또 한참 바쁠 때 우리가 막 움직일 때니까. 김여한 마담님은 혹시 아이고 좀 같이 있었을 걸 생각했었던 때가 있으세요? 저는 우리 집안은 좀 불량 유전자예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도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25년 전에 제가 전업주부로 살 때였었거든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때 아버지가 59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명치 끝이 아프시다 하면서 일하러 가시지도 않고 그냥 집에 계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워낙 또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때는 애기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보고 퇴근길에 잠깐 아버지 들리라고 하고 남편이 갔다 오더니만 어머 장인어른 뭐 괜찮더라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치, 뭐 아니, 보러 갔었어. 그 전날 보러 갔으면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는 한 번이라도 이제 그 자식들이 옆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걸 이렇게 후회한 적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턴 수련을 하고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꼭 남편 잘못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딱 붙어 있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셨다고 꼭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두 분이 지금 어머니 말씀을 하시니까 전 지금 2달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살던 어머님이 2달 전에 가셨는데 사실은 또 굉장히 장수를 하셨어요. 어머님이 98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만 해도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바로 모셨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70대셨기 때문에 위경실 씨처럼 내가 모시고 산 게 아니고 도와주시고. 엄마가 우리를 데리고 산 거예요. 뭐 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빨래 뭐 이런 거 다 도와주니까. 그랬던 엄마가 이제 마지막에 딱 이렇게 갑자기 병이 오셨어요. 갑자기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굉장히 잘 드시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식사를 못 하셔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병원을 딱 모시고 갔더니 폐혈증인 것 같다고. 그러면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병원 가셔서 한 21일 만에 한 3, 4주 만에 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되는 게 뭘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라고는 얘기하던데 어떻게 하면 안 돌아가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렇게 또 선택을 하래요. 연명치료 같은 거죠. 근데 뭐 대부분이 다 연명치료는 서로 못할 짓이고 어른도 고생하신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막상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돼요. 차라리 그걸 했으면 그렇구나. 남은 몇 달이라도 더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되게 마음에 맺혀요. 이거를 우리가 동치미 초반에 진짜 맞아요. 많이 했어요. 막 터지게 싸웠던 주제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전문 의사가 있는 곳에 있는 게 더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도 무슨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하면서 막 그러면서 싸움이 났었던 주제인데 요즘에는 진짜 많이 바뀌어서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겠다라고 대답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애가 엄마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엄마를 모시고 있고 엄마는 내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딸한테 네가 갖고 있어라 그러고 내 친구한테 줬거든. 그랬는데 자기 오빠는 섭섭한 거야. 엄마 내 집에서 내가 엄마 모시고 있는데 왜 돈은 저기 딸한테 주느냐 그러는데 이 딸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또 일단 올케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막 이러니까 니네들 그럼 편하게 살아. 엄마 요양원으로 모실게 이러고 요양원으로 모셨어. 근데 엄마가 안 가시겠다고 저기 나 죽어도 안 간다 그러고 밥도 안 드시고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숨어 있으신 거야. 근데 이 딸이 나 너무 힘드니까 엄마 요양원에 제발 좀 가랬더니 엄마가 그 가방을 꺼내놓고 주섬주섬 이렇게 담으시더래. 근데 이제 우리 친구 얘기가 그러고 엄마를 운전을 해가지고 요양원에다 갖다 모셨어. 근데 그 전까지는 식사도 잘하시고 잘했는데 몸이 아프시긴 아프셨었어요? 안 아프셨다니까요. 아프시지 않은데 요양원을 모신 거야?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싸우니까. 자꾸 이 엄마 모시고 안 모시고 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 분란이 생기니까 요양원에 모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식사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머니가 식사를 잘 안 드신다 그러더니 진짜 멀쩡하신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쇼크야.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불편했어도 내 아들 집에서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게 편하셨는데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집 얘기라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눈도 모시고 저랑 있다가 눈을 모시니까 누나가 이제 너 엄마랑 못 사니까 내가 모실게 그러죠. 큰 누나 모셨단 말이에요. 네. 모시면서 어머니 치매가 오시기 시작하니까 누나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이렇게 앞도 못 보시고 치매가 오니까 그럼 누가 모시냐 이거지. 한국에 큰형 있고 나 있고 이제 나 신장준 누나는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19년째 똥오줌을 못 가리고 누워 계시는 걸 방 3칸에 모시는데 아들 둘에 모시고 있는데 내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 신장준 누나가 너 못 모신다. 내가 모실게. 누나 방 3칸에 애들 남자애 2명 있고 할머니 누워 계시고 누나랑 명하고 주무시는데 어디 엄마를 모시냐고. 그래도 두 분이 그냥 어차피 못 움직이시니까 누워 계시면 내가 똥오줌 받는 게 낫지. 내가 모시겠다. 동생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누나가 우리 엄마를 9년을 모셨어요. 대단하시다. 그 집에서 우와, 그 집에서. 근데 아직도 그 집에 살아. 사돈이 아픈 집에서 네, 살아. 그런데도 모시고 9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다 해줬잖아. 그건 내 신장까지 줬잖아. 그런데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누나 입장에서는 부모를 모셔야 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다 해줬잖아. 그건 내 신장까지 줬잖아. 신장까지 주셨잖아. 그런 누나가 어딨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누나 입장에서는 부모를 모셔야 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누나 모셨으니까. 했으니까. 근데 우연히 내가 아는 회장님을 만났어요. 나에 대해서 알고 누나가 신장 줬다며. 예, 그 부모님 닭에 한 번 만날 수 없나.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 누나, 나 아시는 회장님인데 누나 한 번 만나주면 내 인생이 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만나줘. 그러니까 누나가 부탁한 거야? 부탁한 거지. 그러니까 누나가 그래 한번 만나자. 그럼 네가 정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만나서 얘기하마.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사실 그때 얘기하더라고. 사실은 우리 아내가 치매네. 물어보려고. 치매인데 나는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딱 그러더라고. 누나 보고 병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누나가 딱 그러더라고. 저 회장님, 제가 부모님을 20년 가까이 모시고 똥오줌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내가 요양원에 못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가 보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안 보냈지.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괜찮고 요양원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전 이 두 분을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이분들도 친구들도 있고 그분들은 세계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내가 그렇게 24시간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마음을 다 고치시고 돈이 많다고 그러시니 제일 좋은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아내분을 위하는 길이라고 우리 누나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형편이 아니었기 못 됐기 때문에 모셨던 거예요. 근데 누나도 형편이 됐으면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누나는 정말 착한 천사의 나라에서 오신 분 같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운데서 동생을 위해서 또 친정 엄마를 이렇게 모셨다라는 거는 그건 보통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볼 때는 정말 100년에 한 평 나올까 말까 하는 천사예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